양주시 장흥면 주민들이 북한산 우이령길의 완전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이령길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 측은 환경 피해를 우려하며 안전 개방을 반대했습니다.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를 위한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위를 구성해 대응하자는 주장이 의정부 시의회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지역 공단에서 정전기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심결에 발생한 정전기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실험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경기도의회가 도지사와 출자 출연 기관장이 임기를 맞추는 조례안의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조례안에 충분한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주시 장흥면 주민들이 북한산 우이령길의 완전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이령길 내 도로 개설도 희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우이령길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 측은 환경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재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의 대표 탐방로 우이령길. 우이령길은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와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을 잇는 6.8km의 탐방로입니다. 지난 1968년 무장간첩 김신조 일당 침투 사건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됐는데 2008년 시민들의 요청으로 예약자에 한해 하루 1,190명만 출입할 수 있도록 부분 개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주시 장흥면 주민들이 우이령길의 완전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장흥면은 문화예술 특구로 관광사업이 주요 수입원인데 많은 관광객들이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우이령길을 완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주민들은 이를 위해 최근 우이령길 걷기 대회를 열고 시민 서명운동도 실시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서울과 맞닿은 우이령길에 도로를 개설해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좀 많은 사람이 찾아오길 바라는 면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도로가 전체적으로 뚫린다는 것 자체는 도로라는 게 사실은 이제 핏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핏줄을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장면이 좀 활력 있는 그런 동네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반면 북한산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은 우이령길 완전 개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한 인원 없이 시민들의 출입을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북한산 국립공원의 생태 환경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이령길에는 삭 등 멸종위기종 6종과 천연기념물 9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내 법정 보호종의 46%가 우이령길에 서식할 정도로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다는 게 국립공원공단 측의 설명입니다. 특히 주민들의 도로 개설 요구에 대해서도 도로를 개설할 경우 북한산의 생태계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단절돼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진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장흥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우이령길의 완전 개방을 바라는 시민들의 서명을 정부와 국립공원공단 그리고 양주시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날씨가 건조하고 전열기구 사용이 잦아지는 겨울철은 산불이나 일상 속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유독 더 커지는 계절입니다. 산업 현장도 결코 예외는 아닌데요. 최근 부천공단에선 정전기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무심결에 따끔하는 이 정전기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실험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이정화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부천 송내동의 한 기계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나 50대 작업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도 부천 내동의 한 도금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작업자 2명이 화상 등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부천 공장 2곳에서 보름 간격으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은 다름 아닌 작업 중 순간적으로 발생한 정전기. 정전기가 발생해 화재가 발생하기까지의 상황을 가정에 꾸미고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사전에 비닐로 만든 상자 안에 휘발성이 강한 신호를 준비하고 일상의 정전기와 유사한 조건으로 스파크를 흘려보내자 셋, 둘, 하나, 제로. 잠시 후 큰 소리와 함께 폭발을 동반한 불길이 치솟습니다.
정전기와 유증기가 만난 결과입니다. 신호를 부어가지고 유증기 발생 조건을 만들어 놓고 인위적으로 스파크를 발생시켜가지고 착화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유증기가 지금 폭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체류하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의 몸이나 움직임 이런 옷들에서 발생하는 정전기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고 이런 원리로 산업 현장에서의 대형 화재는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경기도에서 정전기로 인해 발생한 화재 95건 가운데 사망은 2건, 부상은 37건으로 절반 가까운 사고에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지난 2008년 경기 이천 물류창고에서는 전기 용접을 하다 일어난 불씨가 우레탄 발포 작업 중 발생한 유증기에 옮겨붙어 폭발하며 4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크게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부주의로 인한 정전기가 자칫 예상치 못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산업 현장에서 환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신발이라든지 옷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착용하고 하면 훨씬 더 그 유증기에 의한 화재 발생률은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전기가 자주 발생하기 시작하는 건조한 겨울철이 다가오는 만큼 지금부터는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고산동 물류센터 건립 백지화, 의정부 시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좀처럼 확실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의정부시 의회 김현채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현채 의원입니다. 예, 물류센터 백지화를 위한 노력 계속되고 있지만 좀처럼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역에서는 답답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 먼저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시다시피 고산동 리듬시티 내 물류센터는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사업자로부터 접수되고 의정부시청에서는 대지의 소유권 등 건축법에 적합한지 종합적인 검토 후에 건축허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현행 법령상 허가 취소를 위해서는 허가 당시 적법한 절차대로 이행되었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부적합하다고 보는 근거 제시가 미흡한 상태이지 않은지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검토하고 팩트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 취소 시 사업자 측의 소송에 대한 대응과 전체 사업에 미치는 파장들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이유들을 토대로 이제 구체적인 대책들을 세워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특위 구성이 필요합니다. 특위를 통해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집행부와 협력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줄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류센터 추진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파악해 시민들에게 수시로 설명하고 시민의 뜻을 모으는 구심점이 되어 시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지난 5분 발언에서 제안한 것처럼 물류센터 백지화를 추진하고 있는 남양주시, 양주시와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고민이 같은 만큼 해결 방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공동 대응은 지혜를 모아 해결 방안을 찾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위 구성 그리고 같은 고민을 가진 지자체들, 남양주시와 양주시의 공동 대응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의정부시의 김동근 시장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김동근 시장이 후보 시절 공약 상황으로 고산동 드림시티 내 물류센터 백지화를 필요하다면 시장 직권으로라도 취소하겠다고 시민들과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물류센터 백지화 쉽지 않은 과제이고 여러 가지 법적, 행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은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건립 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과정들로 시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시민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이 부분을 먼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김 시장의 찾아가는 소통실 등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행보가 47만 의정부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기대와 응원을 하면서 철저한 조사와 한 점 의혹 없는 시정을
시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문병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 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위원장은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며 그 보류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조례안은 도지사의 임기 종료에 맞춰 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 출연기관의 장 등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문 의원은 산하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켜 원활한 도정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임원 임기를 조례로 규정할 시 기관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도지사와 산하기관 전 임원의 임기가 동시 종료된다면 업무 연속성 저해 등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 18일 밤 9시쯤 양주시 은현면의 2층짜리 전기박스 제작 공장에서 불이 나 4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불은 건물 지붕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1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